오늘은 이제 그린 정리에 대해서 보죠. 어떤 곡선이 이제 simple이라는 말은 이제 꼬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곡선이 이제 꼬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닫혀 있는 곡선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simple이라 해야 되고, 닫혀 있는 곡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simple이고, 그 다음에 닫힌 곡선, 그렇게 해서 매끄러운 곡선이 부분적으로 매끄럽다 하더라도 매끄러운 곡선이 닫혀 있어야 되죠. 이 영역을 D라 했을 경우에 이 선을 따라서 도는 벡터장의 선적분값,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벡터장의 선적분값은, 얘는 곡선 C를 따라서 P의 dx값 더하기 Q의 dy값, 벡터장의 성분함수가 P와 Q라 할 때 이 값인데, 이 값은 영역 D 위에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중적분값과 같다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린 정리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멋있죠. 아주 심플하죠. 선적분값이, 벡터장의 선적분값이 영역 위에서의 중적분값과 같은 거예요. 얘가 3차원 공간 위에 올라가서 이제 스톡 정리가 되는 건데, 지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증명을 먼저 하기로 하죠. 이 값을 y는 g1의 x라 하고 얘를 y는 g2의 x라 해줘. 그래서 이 값을 여기를 이제 a라 하고 여기를 b라 했을 때 선적분 값에 대해서 증명을 먼저 하기 위해서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dA 이렇게 해서 얘의 중적분을 따로따로 먼저 보이는 걸로 연습할게요. 이 값은 중적분 값이니까 Y부터 먼저, 그래서 G1X부터 G2X까지 얘를 이제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Y에 대해서 먼저, 그리고 X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서 중적분을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적분했으니까 P만 남겠죠. 그래서 P의 XY가 남는데 여기에서 Y 자리에다가 G2X를 대입하고 G1X를 대입해서 빼는 거가 돼요. 이 값은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P 값에 X의 G2의 X가 되고 더하기 B의 X의 G1X가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러한 형태는 어떤 모양이죠? G2는 위에 거니까. 그래서 A부터 B까지 G1을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B부터 A까지, 그래서 B부터 A까지 G2를 따라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B부터 A까지는 P의 X의 G2의 X의 값이 되고 더하기 A부터 B까지는 P의 X의 G1의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될 거니까 이 값이 바로 뭐야? 곡선 C를 따라서 반시계의 방향으로 P의 dx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증명은 사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뭐 그럴 게 없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형태를 다시 봐요. 벡터장의 선적분 값이야. 그래서 f의 값이 p와 q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장 f를 곡선 c를 따라서, 근데 이 c가 뭐라 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심플 곡선이라 해야 돼.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얘의 편미분 값들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이 영역 D 위에서 연속이라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얘가 그린 정리예요. 그래서 선적분 값을 영역 위에서의 중적분 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리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내용도 잘 기억하셔야 되죠. 제한 조건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곡선 C를 따라서 x의 4제곱의 dx 더하기 xy의 dy가 됐어요. 이때 영역은
아주 이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얘가 1-x로 돼 있어요. 그래서 y는 1-x로 돼 있는데 조각적 연속인 함수들로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져 있고 얘가 이 영역이 d이고 얘가 이제 지금 값이 얘가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이 곡선을 따라서 돌고 있는 값.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돌고 있는 값. 얘가 곡선 C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곡선의 C를 따라서 선적분 값을 계산하라 했는데 물론 그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적분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맨 첫 번째 하나씩 곡선을 선적분 값으로 보면 이때의 매개 변수 값은 여기선 x는 t, y는 0. 그 다음에 이때의 값에 대해서 형태를 보면 첫 번째는 x의 4제곱, t의 4제곱에 dx 값은 1dt 더하기 x 곱하기 그래서 t에 보면 0부터 1까지 그래서 t에 보면은 0부터 1까지 x 범위는 x 값은 x 0부터 1까지 x 값은 t이고 y 값은 0에 dy 값은 0의 값이 돼요. 그래서 dt가 되는데 오른쪽은 그래서 5분의 1. 그래서 첫 번째 1번 선을 따라서 가면 이제 얘가 5분의 1 나오고 다시 조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x는 y 값을 t라 하면 1 빼기 x가 t니까 x는 1 빼기 t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t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두 번째 선을 따라서 방향을 생각해서 이제 매개화를 해요. 그래서 얘는 t의 범위 0부터 1까지 x의 4제곱 1 빼기 t의 전체의 4제곱에 그 다음 dx는 마이너스 1의 dt 더하기 0부터 1까지 1 빼기 x 1 빼기 t 곱하기 t y는 dt가 되죠. 이 값은 5분의 1 값에 1 빼기 t의 5제곱이 되고 0부터 1까지가 되고 여기는 다시 t니까 2분의 1 t의 제곱이 되고 빼기 3분의 1 t의 세제곱이 되어서 얘는 0부터 1까지 적분값이에요. 그래서 1 대입하면 0고 0 대입하면 1이라서 빼기 5분의 1 값이 되고 여기는 다시 1 대입하면 6분의 1 남죠. 그래서 얘는 30분의 마이너스 1 되나요? 이렇게 해서 얘가 두 번째 선을 따라서 가는 거고 세 번째 얘가 얘기인데 이 선을 따라서 가는 것은 x는 0, 그 다음에 y 값은 1 빼기 t로 매개화할 수 있고 t는 0와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분값에서 제로가 x가 0니까 그래서 x가 0라서 더하기 x가 0라서 dy 이 값은 0가 되죠. 그래서 세 개를 전부 다 합하면 5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되죠. 그래서 30분의 6을 곱해서 5 나오니까 얘가 6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6분의 1로 이렇게 선적분 값을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시험 문제에서 선적분 값을 계산을 한번 하라. 그리고 얘를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또 하라. 이렇게 많이 주니까. 많이 주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것은 이제 그림 정리로 심플이고 닫힌 곡선, 심플 클로즈 커브 위에서 벡터장의 선적분 값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얘는 곡선 C로 둘러싸인 영역 D 위에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 Y 마이너스, P를 Y에 대해서 미분 제로, 그렇죠? 제로의 중적분 값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Y부터 먼저 하면 0부터 1 빼기 X까지, Y의 dy, X를 나중에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 값을 계산하는 것, 2분의 1 값에 1 빼기 X 전체의 제곱이 됐어요. Y를 적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dx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 값에 1 빼기 x 전체의 세제곱이 되고 0부터 1까지 돼서 이 값은 6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적분으로 계산한 값과 선적분을 계산한 값이 이렇게 같아지죠. 이 내용이 바로 그림 정리예요. 그림 정리는 선적분을 따라서 벡터장을 선적분한 것. 벡터장의 선적분 값이
영역 위에서의 중적분 값과 같아지는 거죠. 멋있는 정리잖아요. 그래서 그 닫힌 곡선이 이러한 영역에서 얘가 닫혀 있어야 돼. 그리고 꼬여 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이 영역 D에서 그래서 벡터장을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이 영역 위에서 얘가 연속이라야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서 선적분 값 C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선적분 값이 있어요. 이것이 벡터장의 선적분 값. 얘는 P의 dx 더하기 Q의 dy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선적분 값인데 얘가 영역 D 위에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중적분 값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것이 이제 그린 정리라는 거야. 이 그린 정리를 이용하면 선적분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영역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적분이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곡선 C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3y-2의 sin x가 됐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dx 더하기 7x 더하기 루트의 y의 4제곱 더하기 1의 값에 대해서 dy 값이 됐어요. 반지름이 3인 그러한 원이 곡선 C로 주어졌는데 이 곡선 C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값을 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원이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3인 원이 이뻐졌어요. 얘가 반지름이 3인 원이란 말이에요. 얘를 반시계 방향 따라 돌아라 이런 뜻인데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어요? 함수가 너무 복잡해. 그죠? 함수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심플이고 닫혀 있고 그리고 얘들은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리고 미분한 결과가 이 영역 위에서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영역 D 위에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 빼기 P를 Y에 대해서 미분의 dA 값이 얘는 전체 4배의 영역의 면적과 같아요. 그래서 영역의 면적과 같아요. 그래서 4 곱하기 파이의 R의 제곱해서 얘는 36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함수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역이 심플해 보이고 현재 선적분 값이 한쪽이 어려워 보여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 정리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조금 난제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난제들을 이제 몇 가지를 보죠. 곡선 C에 따라서 y의 제곱에 dx 더하기 3xy의 dy 같은 경우.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1이고 2인 원으로 둘러싸인 이런 영역이 있어요. 얘가 이제 1이고 2인데 반지름이 1이고 2인 영역들을 선을 이렇게 잘라야 되면 총 4개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개원을 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곡선을 다 이렇게 움직이려니까 영역이 아주 복잡해. 그래서 얘는 바로 그림 정리로 가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 3y, 얘를 y에 대해서 미분 빼기 2y의 중적분 값이 됐어요. 그래서 영역 위에서 얘가 영역 t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y의 da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도 여기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역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중적분을 하려고 해도 자르고 해야 되니까, 우선 극좌표로 가겠다. 그래서 극좌표로 바꾸죠. y는 r sin의 세타 곱하기 r 한 번 더 나오고 dr d 세타. r의 범위는 얼마? r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r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가 되죠. 1부터 2까지. 그래서 1부터 2까지. 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가 됐어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쉬워지나요? 0부터 파이까지 r 제곱이 있으니까 3분의 1의 r의 세제곱에 1부터 2까지 곱하기에 여기에 사인 세타가 붙어 있죠. 그래서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0부터 파이까지가 되고 3분의 7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됐나요? 이만큼의 모양이 됐어.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가 되고 0부터 파이까지가 되어서 이 값은 3분의 14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만 돼도 별로 이 상황이라 별로 나아진 건 없거든요. 그림자를 이용했더니 마찬가지로 영역을 다시 쪼개야 되고 이런 경우가 벌어져서 그럴 때는 이제 극좌표를 도입해서 중적분에서 우리 극좌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그 다음이 어떤 영역에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가 p의 xy, i 성분, q의 xy, 얘가 j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함수가 만약에 원점에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와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얘가 연속이 아닌 거야. 영역 D 외에서 얘가 연속이 되면 좋겠는데 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를 원점에서만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얘를 극단에 두치 자르고 들어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다시 튀어나와요. 선적분값은 P의 dx, 선적분값은 F의 T의 ds의 적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선 방향의 단위 접선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 때문에 선적분값은 방향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값은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가 상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바깥으로 다시 튀어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곡선 C가 있는데 그 곡선 C는 C1의 바깥쪽, 그래서 C1을 바깥쪽고 그 다음에 안쪽을 C2라 하면 C2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두 개를 합친 것과 같아요. 이때의 경로 L1 경로와 L2 경로를 따라서 적분한 값은 상쇄되는 값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열쇠 구멍처럼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얘를 키홀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형태를 보죠. P의 함수가 x제곱분의 얘가 마이너스 y. 그러니까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밑에 거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밑에 거 미분, 그래서 y에 대해서 미분이죠. 그래서 2y가 됐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이거의 제곱분의 얘는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만약에 q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얘가 x가 됐어요. 그래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밑에 거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거 빼기 위에 거 곱하기 밑에 거 미분해서 얘가 되면 얘가 y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분자가 똑같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이 곡선 C에 대해서 이거 그림정리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원점인데 지금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 이 값들이 전부 다 원점에서 분모가 0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죠. 그림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연속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 C를 이제 다르게 정의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누구죠? 곡선 C1을 따라서 F의 dr을 찾고 있는 값이에요. 얘가 우리가 찾고 있는 값인 거예요. 원래 주어진 게 이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곡선 C를 따라서 F의 dr을 한다 이거야. 얘는 C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선 C를 따라서 접근하는 것은 C1을 따라서 F의 dr을 한 거, 빼기 얘는 C2를 따라서 F의 dr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요 영역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림 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E라고 해요. 그래서 영역 E에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 마이너스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 얘를 계산하는데 얘가 지금 얼마다? 얘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C1의 F의 dr. 얘를 계산하는 거고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은 C2의 F의 dr과 같은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돌고 있는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곡선 C1이 있는데 얘를 따라서 돌고 있는 값은 C2를 따라서 돌고 있는 값과 항상 같아요. C2는 임의의 곡선을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C2를 원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작은 곡선을 잡아요. 그래서 엡실론의 코사인의 세타 t, y를 엡실론의 사인의 t라 잡고 아주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따라서 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자고요. 그래서 얘는 t의 범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y의 d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x의 dy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적분 값으로 계산하겠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선적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t의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엡실론 제곱분의 얘는 마이너스 엡실론의 사인의 t 곱하기 엡실론 곱하기 마이너스의 사인의 t의 dt 더하기 엡실론 제곱분의 x제곱 엡실론 제곱에 반지름을 작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x는 엡실론 코사인 t, y는 엡실론의 코사인 t의 dt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엡실론 제곱에 엡실론 제곱이 남아서 얘가 1dt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2파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러한 함수들, 아주 유명한 함수들의 모양인데 얘가 그 함수의 모양인데요. 원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이렇게 얘가 그림 정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파내고 적분을 해줘. 그래서 선적분을 하고 돌아가서 선적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선적분 값을 계산했을 때 이 값이 얼마라고? 이 값이 0이다. 얘를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바깥쪽 끈을 돌고 있는 이 선적분의 값은 아주 작은 안쪽 곡선을 돌고 있는 선적분 값과 같다. 얘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러한 적분 값을 계산해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키홀이 이제 지금처럼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키홀이 존재할 수 있어요. 키홀이 있으면 여기가 얘 때문에 곤란하다. 얘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으로 가다가 들어와서 돌고 다시 튀어나가고 다시 접근하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돌고 다시 튀어나가서 다시 돌고 이러한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키홀을 뚫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아주 멋있던 것 같아요. 옛날을 기억해보면 재밌기도 하고 아주 멋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16.5절에 가면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작업인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정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델은 이제 연산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값은 미분 연산자,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미분의 연산자를 델이라 불러요. 델. 미분 연산자, 벡터 미분 연산자를 얘기하는데 델과 f의 외적이 있어요. 그래서 델과 f의 외적은 행렬식으로 정의하니까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g에 대해서 미분, 삼행삼일 행렬식으로 f를 p, q, r이라 할게요. 그래서 f의 벡터장 f를 p, q, r이라 하는 것은 자, i 성분에 대해서 i 성분 이것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AD-BC처럼 곱하고 처럼 그래서 R을 Y에 대해서 미분 빼기 Q를 G에 대해서 미분 얘가 I 성분이야. I 성분. J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J는 얘가 J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이제 있고 마이너스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는데 외적, 델과 f의 외적이니까 그래서 외적에 대한 행렬식의 성질 그래서 외적을 행렬식으로 정의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p를 g에 대해서 미분 외적을 잘 모르겠으면 외적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따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11장에서 우리가 12장인가에서 하고 왔던 것 같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가 K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Q를 X에 대해서 미분 빼기 P를 Y에 대해서 미분 이만큼이 행렬식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커 F라 불러요. 그래서 커 F는 커 F 회전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델과 F의 벡터장 F의 외적 값으로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첫 번째는 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뭘까요? 얘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가? 만약에 어떤 F가 있어서 그거의 그레디언트가 얘의 그레디언트가 F를 X에 대해서 미분, F를 Y에 대해서 미분, F를 G에 대해서 미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커의 어떤 그레디언트 장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IJK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G에 대해서 미분. 얘는 F를 X에 대해서, F를 Y에 대해서, F를 G에 대해서. 얘의 그레디언트 장에 대해서 보면 I에 대해서는 이만큼. 그래서 얘는 F를 G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F를 Y에 대해서 미분, G에 대해서 미분. 이것이 첫 번째 성분. 그 다음에 J에 대해서는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F를 G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F를 X에 대해서 미분, G에 대해서 미분이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K에 대해서는 여기 F를 Y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F를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이거잖아요. 클레로 정리에 의하면 편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그 값은 같다라서 벡터 0으로 존재하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장은 보존장이었으니까 보존장에 대해서의 커의 값은 0이다. 이것이 첫 번째 성질이네요.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가 이제 커의 값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의 값을 볼까요? 두 번째의 값. 얘는 이제 다이브에 대한 얘기. 얘는 어떻게 정의하면 델과 f의 내적으로 정의해요. 델과 f의 내적으로 정의하니까 얘는 x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g에 대해서 미분의 델, 미분연산자 델과 그 다음에 p, qr 벡터장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것은 p를 x에 대해서 미분, 내적이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q를 y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더하기 r을 g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정해. 이것이 다이브 f의 값이에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컬과 다이버전스. 발산이라고 불러요. 회전과 발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컬은 이제 회전으로 번역하고 다이버전스는 발산으로 번역하죠. 주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제 생각한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지금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서 하나를 더 본다면 위에 있는 성질을 이제 보기로 할까요? 커의 F값, 커의 F값에 대해서 얘의 다이브 값은 얼마인가, 발산 값은 얼마인가, 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커의 F값은 앞에서 다시 델과 F의 외적이었으니까 IJK가 그래서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G에 대해서 이만큼의 PQR이었어요. 그래서 이 값은 델과 내적하기로 첫 번째는 선적분 행렬식 값이니까 얘는 행렬식 값. 그래서 R을 Y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Q를 G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 R을 X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P를 Y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Q를 X에 대해서 미분 빼기 P를 Y에 대해서 미분해요. 이 값을 이제 계산을 마치 하죠. 이 값을 계산하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R을 Y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빼기 Q를 G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빼기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R의 X의 Y 더하기 P의 Y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P를 G에 대해서 미분해줘. 여기가 잘못됐네. P를 G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Q를 X에 대해서 미분, G에 대해서 미분 빼기 P를 Y에 대해서 미분, G에 대해서 미분. 그래서 이 결과가 같으니까 이 값은 0이다 이래요. 그래서 회전의 발산 값은 0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회전과 발산이 이제 왜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형태를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그린 정리의 벡터 폼이라는데, 그린 정리의 벡터 폼을 보죠. 그린 정리의 벡터 폼에 대해서, 얘는 이제 어떤 곡선 C를 따라서 F를 dr을 한 것은, 이라는 것은 곡선 C를 따라서 P의 dx 더하기 Q의 dy 값을 계산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때 이 벡터장, 그린 정리에서 벡터장은 전부 다 평면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와 Q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커의 값을 계산한 것은 얘는 I, J, K 값에 P와 Q와 얘는 제로죠. 그죠? 여기는 이제 커의 값이니까 미분 연산자가 들어가는데 얘는 x에 대해서 미분, 얘는 y에 대해서 미분, 얘는 g에 대해서 미분이긴 해요. 그런데 p에도 z 성분이 없고 q에도 없어요. z가 제로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I 성분은 요건데 얘를 y에 대해서 미분 0, 얘를 g에 대해서 미분 0, 미분할 게 없어요.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고 0이고 k 성분밖에 안 나면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 빼기 p를 y에 대해서 미분밖에 안 남는 거죠. 얘가 커 f의 값이야.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얘는 0, 0, 1, 1이라고 하는 벡터, 평면 사이에 있는 곡선 C로 둘러싸인 영역, 평면 사이에 있는 곡선 C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이 D였잖아. 이 D 영역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의 법선 벡터, 얘가 K죠. 그래서 커의 값과 이 법선 벡터 K를 내적하는 거, 얘가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 정리로 얘기해서 얘가 나와 있다고 할 때 이 값은, 이것은 C에 대해서 F의 DR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영역 D 위에서 그때의 커의 값과 그때의 법선 벡터의 내적을 중적분하라. 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예의예요. 얘가 첫 번째 예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벡터 폼으로 이제 그림 정리를 벡터 폼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가서 이거 3차원 공간 위에서 이제 공면 위에서의 면적분으로 올라가는 직전 단계인데 그래서 그림 정리를 이렇게 봤더니 그렇더라. 선을 따라서 도는 선적분 값은 이 영역 위에서의 면적분 값과 같은데 그것은 커의 값을 적분한 건데 커의 값과 여기에서 이 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내적한 값을 적분한 것과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확인은 뒤에 가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얘의 의미를 살펴보는 거. 그래서 이만큼 됐어. 두 번째는 선을 따라서 도리워진 이러한 값이 있어요. 얘가 벡터장의 선적분값, 얘가 단위 접선 벡터, 얘가 t가 됐어요. 단위 접선 벡터 t는 어떤 모양이었어요? 얘가 r of t가 x의 t, 그리고 y의 t의 모양일 때 단위 접선 벡터 t는 r'의 크기 분의 얘를 x'의 y'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위 접선 벡터예요. 단위 접선 벡터를 반시계 방향 회전해서 단위 법선 벡터로 만들었어요. 단위 법선 벡터, 어떤 벡터 A와 B에 대해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어떤 벡터를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라. 이것은 그 형태의 값이 x 더하기 여기서 x 더하기 i의 y라는 xy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하라 이렇게 하는 것. 얘는 이제 마이너스 i는 이제 편각이 90도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 값, 마이너스 x의 i 값인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제 편각이 90도니까 i만큼 곱하는 걸로 이제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y 값을 여기다 적어놓을 거예요. xy 값을 회전하면 얘는 90도만큼 시계 방향 회전하면 마이너스 y의 x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y의 여기가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x가 됐어요. 얘가 90도 방향 시계 방향의 회전 이동이야. 그래서 n의 벡터, 법선 벡터를 구하면 얘는 r'의 t의 절대값.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플러스 n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y의 값. 그 다음에 r't의 절대값 분의 마이너스 x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단위 법선 벡터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곡선에 대해서, 곡선 벡터장에 대해서, 곡선 C에 대해서 F의 n의 ds를 계산해 볼까요? n의 ds를 계산하면 이 값은 p의 pq, 그 다음에 이 값은 다시 r't의 절대값 분의 y와 얘는 마이너스 x가 됐죠. 그 다음에 얘는 r't의 절대값의 dt, t의 범위가 생기죠. 이 값은 얘와 이렇게 사라지니까 p의 dy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q의 x't dt니까 dx 값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 얘는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q의 dx 값이 되고 더하기 p의 dy 값이잖아요. 그래서 곡선 C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 선적분 값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값은 그림 정리를 이용하면 영역 뒤에서 p를 뒤에 거를 x에 대해서 미분 빼기 얘를 y에 대해서 미분을 뺀 거죠. 그래서 q를 y에 대해서 미분해 da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영역 위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건 그림 정리. 얘는 그림 정리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 값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얘가 영역 D 위에서 벡터장 F의 다이브를 접근하는 것과 같다 이래요. 자,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벡터장의 선적분 값은 선적분값 2차원 평면 위에 사는데 벡터장의 선적분 값은 그림 정리에 가면 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 방향으로 선적분, 법선 벡터에 대한 방향으로의 선적분 값을 계산하면 얘는 발산에 대한 적분 값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림 정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발산 정리로, 하나는 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얘는 스톡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산 정리는 가우스의 발산 정리로 이어져서 전자기억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곡면 위에서의 적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